시민을 위한 방송, 항상 시민을 대변하는 방송, 이가 담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시민들이 궁금증이 모든 게 여기서 다 해소될 것 같아요. 예. 여기저기 말이면 나오는데 보니까 김기현 변호사님이 아주 굉장히 많은 활동과 연구와 진행되는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면은 모든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그 이용호 기자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지역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는 한 작년 11월 달부터 11월 초에 김기현 변호사의 보도 자료가 제 메일로 그냥 쏙쏙 들어와요. 갖고 이제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는 이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또 이제 가밀 위례 지역 관련돼서 많이 하시는데 뭐 최근에 이제는 뭐 이현재 하남시장하고도 대화를 추진해서 시민들 같이 주민들 모시고 가서 같이 이제는 단판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일정도 잡으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대통령실에다 서한도 전달했고, 또 엊그제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또 편지까지 보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이런 활동을 하는 그 동력, 뭔가 그 목적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송이나 뭐 고소를 많이 하잖아요. 소송이나 고소를 하기 전에는 이제 엄청나게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소 제기를 했다. 그럼 반드시 이겨야죠. 그러면은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 서울 편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법률적인 검토, 그다음에 가능성 이런 걸 다 보고서 한번 하자라고 했으면은 전투적으로 해야죠. 그게 어설프게 하면은 욕만 먹고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또 하면 시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거기 때문에 하려면 확실하게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려면과 이제 저희들이 11월 3일 날 처음으로 발대식을 한다라고 보도 자료를 보냈고, 그래서 11월 8일 날 이제 하남시 유래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한 200에서 250명 정도 와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유래동에서 거의 유래 신도시 생기고 나서 하남 유래동에 살았는데 KBS, 뭐 연합, 뭐 방송사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방송사들이 여러 MBC도 오고 이렇게 여러 방송사들이 와서 취재한 건 내가 여기 유래 신도시 살고서 처음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제가 명칭은 하남 가밀 유래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를 출발했지만 중앙에서는 이제 가밀 유래의 단어보다는 하남이라는 단어가 인식이 됐죠. 그러니까 하남에 있는 주민들도 서울 편입을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하남도 이제 김포에 이어서 이제 구리, 그다음에 하남도 주민들 서울 편입을 원한다 해서 서울 편입을 추진을 하자 이렇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추진하게 된 게 하남에서 저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로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은 그러한 그 취지와 목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이렇게 그 변호사님 쭉 그 살아오신 그런 이력을 보니까 4년 전에 그 경기도 광명에서 한번 출마를 하신 적도 있고, 뭐 그런 이력을 볼 때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포석에 두고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런 의문이 뭐 들 수도 있고, 뭐 충분하게 들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계기로 해서 반드시 우리 유래동을 위해서, 가밀동을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이 사건 그러니까 11월 달에 추진하기 전에 이제 한남교육지원청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설립 추진하느라고 이제 운동하면서 학부모들도 가밀이나 유래에 있는 학부모들도 우리 거의 가밀점의 대표적인 그래서 학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또 송파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출마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 전에 이제 강명에서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됐는데 뭐 여기 이영주 의원님 계시겠지만 공천이라는 게 상당히 마음 아프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름을 알려가지고 선거에 나오려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 지역에 의해서 뭔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나가는 걸 결정을 해야지 그거를 내 스스로도 산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나가지 뭐 한 것도 없이 뭐 이름만 알려가지고 명함만 뿌려가지고 나간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내 스스로도 그게 준비가 지금 아직 결단이 안 섰는데 조만간 결단 서가지고 하면은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영준 의원님 그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해주시죠. 아니, 뭐 날카로운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평소에 이제 궁금해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내면의 그 소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례 쪽 이제 감일까지 같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료 법률 상담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게 사실 쉬운 일들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자발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아 내가 뭐 나가겠다 내 이름을 알리겠다 이런 거하고는 이 성격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해요. 바라보는 그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더 이제 진실성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최근에 그 서울 편입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개인적으로도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적극적인 그 활동하시는 거는 참 좋게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바로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는 이 법안이 그러니까 서울 편입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여유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달 10일인가 2월 10일 부터는 아마 주민투표가 아직 안 안 돼요. 되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전까지 이게 과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쉽게 될 지금 상황이 아니다. 자, 그런 걸 봐서는 다음번 이제 국회 회기 때 재발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몰라도 이번 회기에서 뭔가를 하겠다,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시민들에게 그렇죠. 희망 고문 주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출발한 시점은 11월 초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 법에 보면은 의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포시장이 그 행안부에 그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건의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10월 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 하남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추진력 있게 빠르게 실행했는데 지금이 이제 1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0일 안에 주민투표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한 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자동 폐기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음 22대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발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이제 불씨는 좀 지펴놔야지 뭔가가 계속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이라고 위례에 대해서 제가 감이라고 위례만 송파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일단 우선 그거 먼저 정리드릴게요. 제가 조영태 의원한테 입법 발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가 서울 하남구로 가는데 그 중에서 감이라고 위례는 생활권이 송파니까 요거는 송파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가 가는데 갈 때 요거만 2개는 송파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물론 뭐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돈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온라인이나 또 이제 감일동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감일동하고 위례동 과연 어떤 방향으로 즉 하남구로 아니면 송파구로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해서 모아서 그거를 대통령실에 갖다 주고 조영태 의원한테 갖다 준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그리고 언론 보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자취를 남겨놔야 됩니다. 여기 하남시가 서울시로 가는 걸 원하고 위례가 감일이 송파로 가는 걸 원한다라는 이 발자취를 남겨놔야 되는데 이 발자취를 남겨놓는 거는 시민 입장에서 언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처음에 주신 것처럼 보도자를 그렇게 내서
이제 물론 이제 바로 내년 그 다음 국회의원에서 그게 이제 이제 회기에서 네. 22대에서 되면은 물론 가장 좋고, 근데 사람이 또 그렇게 해서 발자취를 남겨야 또 하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런 목적에서 계속해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그 하남광주교육지원청 하남에 설립하는 거를 같이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교육지원청을 별도로 설립하는 이 부분하고 서울과의 그 편의 문제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엇박자가 날 수가 없죠. 네.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왜 설명해 그러냐면 주세요. 지금 이제 교육지원청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몇 개월 내에 결정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생겼다. 그럼 서울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서울에서 지금 강동구하고 송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남시가 하남구가 바뀌면서 여기서 들러붙는 게 아니라 기존에 거기도 포화 상태고 두 개 관할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까지는 관할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면 오히려 세 개까지 못 붙이기 어려우니까 아예 여긴 하나 더 둘 필요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교산 신도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인구 증가율을 봤을 때는 하남의 교육지원청을 반드시 둬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논리의 필요성, 그게 더 높습니다. 병립될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병립되는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변호사님 하나 여쭐게요. 이게 하남의 서울 편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 최근에 두 분이 이제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용 의원하고 최종희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결은 좀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고 변호사님께서 이제는 법률 전문가시니까 분석해 보실 텐데 두 의원 발의에 대해서 좀 분석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먼저 이용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용 의원 관련돼서 이제 시장님이 유래동도 이렇게 서울 편입하는 거를 어느 정도 법안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유래동이라는 단어는 사실 법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글자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어느 게 있냐면 그 부칙 4조, 그러니까 2조 사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의 생활의 편의 및 생활권과 관할 구역 간의 일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6조 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하남시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조정 절차를 관계 지방단체와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게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 장관이 진행하여야 됩니다.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 절차에서 우리 한번 미팅합시다. 그 절차 진행한 거죠. 끝난 겁니다. 이게 서울시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유래동하고 감일동이 송파구로 가냐 문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반할 것이냐 그것만 하면. 절차만 야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 진행하여야 된다니까 절차를 만났습니다. 이게 넘어간 거냐고요. 만난 거지. 그냥 만났을 뿐이지. 절차 진행한 것 뿐이지. 그리고 여기 보면 경계 변경 조정에 관한 절차입니다. 관할 구역 경계, 관할 구역과 관할 구역 경계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우리가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 경계는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관할 구역과 관할 구역 경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관할 구역 경계라는 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부산에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계동은 금정구고 세계동은 해운대구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말해서 이게 경계 조정이라고 하고 인천에서 봤을 때 한 20가구가 있는데 쭉 잘라가지고 한쪽은 인천 한쪽, 다른 미추홀구 한쪽은 다른 구 이렇게 그런 게 경계에 가는 거고 유래동은 경계에 가는 문제니까 관할 구역에 가는 문제니까 아파트 단지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단지 경계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은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조정 그것도 절차만 진행하는 걸로 이거는 이걸로 확실한 건 아니죠. 제가 조경태 위원장한테 입법 발의에서 건의안 낸 거는 박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남시 위례동과 감일동은 서울 송파구로 편입한다. 그냥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해되는데 그냥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뭐 만나서 한번 회의하면 절차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그게 이용 그 의원 발의 내용인 거잖아요. 2조 사항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그 두 분이서 국민의힘 유시대 특별위원회 같은 의원님 아니세요? 잘 보세요. 그럼 좀 의견을 맞춰갖고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배경 환경은 없었습니까? 야, 이용 의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네. UCT 특위에서 네. 김포, 네. 구리 그렇죠.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UCT 특위에서 발의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포에서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그 당 고위직 중에 네. 법안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내대표입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김포하고 구리하고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UCT 특위위원장인 조경태 위원장, 오선희 위원장, 김포, 구리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총괄하는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송석주 이천. 예. 그분 김포, 구리 다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중진이에요. 근데 이용우 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 분. 저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하고도 지금 상의가 안 된 거죠.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봤는데 조용태 위원장 얘기했는데 반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김현 당대표 있다가 한동희 비대위원장 하다가 좀 중지된 상태인데 네. 그 중지된 상태에서 발의를 한 거예요. 저하고 상의는 문제가 아니라 윤재욱 원내대표, 네. 조경태 위원장, 그다음 송석주 위원장 그분들한테 한번 취재 좀 해보세요. 이거 왜 이용을 할 때는 안 들어갔는지. 그 이용훈한테도 물어보시고 다음에 초대한다고 하시면 왜 이분 다 빠졌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최종영 의원 건은 어떻게 됐어요? 최종영 의원 건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영 의원 건은 이제 하남시 위례동이 이제 서울 송파구로 관할로 한다는 건데 네. 위례동의 의견을 잘 반영한 거를 한계를 갖긴 한데 그 다음 단계인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로 서울시 통파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도 가야 되고 송파구 의회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시 의회의 대부분이 국민의힘이에요. 송파구 대부분의 의회가 국민의힘이에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거를 서울시 의회하고 송파구 의회가 그냥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남 가밀과 위례동이 정말로 서울시 의회하고 송파구 의회를 설득하려면 국민의힘에서 발의가 돼야 그나마 설득력이 있어서 가는 거지. 민주당 의원이 서울 송파구로 간다 한들 서울시하고 송파구를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 법안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시민이 네. 불편한 사항을 누가 했느냐가 그렇죠. 그건 해소시켜 주는 거지.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방자치단법을 그 다음에 보면은 의회가 딱하니 서 있어요. 그래 의회 구성원들은 바로 의회에서 선택과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간다? 정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방자치법이 바로 의회를 통과시켜야 돼 있고 의회가 바로 정치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 회기가 바뀌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이 독립을 가려 한다면 일단 이 이슈는 국민의힘에서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이 그 동력을 뒷받침할 만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고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맞습니다. 특별법이 발의되고 그 통과가 되고 그 이제 이후에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관련된 그 지방 의회에서도 이제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투표 그런 의결 관련된 부분들에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총선도 이 사안은 이번 총선도 아주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하남구로 갈 때만 서울시 의회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하남에서 위례하고 가밀은 네. 송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도 가면서 송파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 플러스 송파구 의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예, 그럼 어차피 이번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민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쭐게요, 변호사님. 1월 10일 날 말이죠. 1월 12일 날. 1월 12일 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이용 국민의힘 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지역에서 예상으로는 네. 만약 분구가 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변호사님께서 출마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하남 그 동일 지역에서 이제는 이용 의원하고 변호사님하고 이제는 맞붙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고발장을 딱 접수했단 말이죠. 네. 왜 했습니까? 그 12월 12일 날, 네, 12월 12일 날. 12월 12일하고 그렇죠. 13일 날 네. 현수막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거 걸려 있기 때문에 고발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다른 의미가 없도록 해야죠, 자기가 본인이. 그럼 그리고 다른 후보들 현수막 법률을 보셨어요? 가려서 법에 저촉되는 그렇죠. 부분에서 당연히 지적을 한 거다. 법치주의고 법치주의 국가고 지금 질문하는 거는 그거는 국회의원이 네. 지금 처음에 나오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언론을 통해서 출마하겠다고 밝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언론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기조가 공정하고 상식을 통하는 나라 이거 아닙니까? 네, 네. 공정과 상식인데 그렇죠. 공정의 기본 개념은 법을 준수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막 처음 나온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벌써 조금 있으면 만 4년입니다. 네. 그렇죠? 자기가 자기 주머니도 철저하게 그러니까 자기 지갑도 제대로 그걸 먼저 간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앞가림을 먼저 간수해야 돼요. 네. 간수해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그 남자하고 여자친구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한테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오빠만 믿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오빠가 여자친구한테 돈 없다고 용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나 여자 부모님이 그 남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네 지갑이나 챙겨라 이거죠. 예. 예, 입법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처음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만 4년 다 됐으면 자기가 준수해야 될 그거를 먼저 책임져야죠. 제가 그 마지막 멘트에 네. 그 국회의원 그만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 아주 상당한 수위의 선전포고라고 보여지는데. 선전포고가 아니라 뭐 정치 결심은 아직 하지 않으셨으니까. 예, 뭐 선전포고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영재 가능성은 의원님 뭐 충분히 있으신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무슨 가능성이요?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위례가 뭐 제가 시간도 하나 좀 이제 들어가는데 말씀드리면은 예. 더 하셔도 됩니다. 뭐 서울 편입도 다 좋은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위례 가밀지구 다니다 보면 예. 이 교통 문제가 사실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위신선 얘기도 사실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뭐 서울 편입 이런 걸 떠나서 이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교통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차선의 어떤 방책으로 서울 편입이 되면 이게 광역교통 문제는 해결되니까 어쨌든 좀 장점은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민들 입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시민들 입장은 제가 대통령실에 여론조사 결과를 냈어요. 네.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례동에서 낸 거하고 감액동 주민들 의견 그것뿐만 아니라 정식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거를 냈는데 그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찬성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하남 시민은 60%까지 찬성하는 걸로 그 12월 중순 결과인가 초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하남 시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 편입을 찬성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서울 편입이 원한다고 하는 하남 시민 의견이 대통령실도 전달했고 조영태는 전달했고 또 그게 다 이제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는 이런 작업들을 예전에 만약에 없었으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미 여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법안 발의하는 게 굉장히 쉽겠죠.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꾸준하게 그 좋은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활동해 주셨으면 예, 고맙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자,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생각 없어요? 예. 그 제가 여기 이가담론 예. 뭐 이씨 종중우인가 생각도 들고 했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씨라서 예. 되게 그 이제
아무리 내가 김치라 하더라도 이거 어머니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 어머니 같은 정전 구도를 해가지고 너무 좋고 다음에 또 한번 초청해 주시면은 네. 또 제가 잘 또 궁금한 거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저희 이용호 기자님 너무 좋아하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전에 이영준 의원 좋아했는데 이제 이용호 기자님 더 좋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저도 이은유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특별하시고 또 이거 이가 담론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네. 더욱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김기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서울 편입에 대한 거는 우리 김기훈 변호사님이 이제 앞장을 섰으니까 요번 회의가 아니고 22대 국회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아마 김기훈 그 변호사님이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볼 모양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의 그 방송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